자, 주식 연구소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서학개미를 위한 여름방학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미국 현지에서 다양한 소식과 새로운 분석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연세대 국제대학원 이남우 교수님, 오늘도 화상 연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금 화상 연결로 생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생방송 함께하실 수 있고요. 교수님,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늘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디 계시나요? 네, 지금 뭐 미국 서부에는 계속 있는데요.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1000km 올라가면 그 오레곤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장 큰 도시인 그 포틀랜드에 있고요. 아, 네. 여기는 인구가 한 60만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북쪽으로 또 한 300km 정도 가면 그 시애틀이 나옵니다. 시애틀은 이제 우리 과학개미들이 좋아하는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뭐 보잉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네. 그 한국은 이제 많은 기업들이 그 본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네. 미국은 50개 주에 그 골고루 흩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관심이 있는 IT 기업들은 이제 캘리포니아 주를 중심으로 서부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포틀랜드에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좀 미국 기업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포틀랜드 하면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나이키 본사가 있는 곳이 바로 포틀랜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포틀랜드, 뭐 오레곤주는 이제 그 아웃도어의 그 메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레곤주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야외 활동하기에 이제 가장 좋은 곳. 이제 그 이유는 이제 뭐 3,000m가 넘는 산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등산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큰 강들도 많고 물놀이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심이 600m가 넘는 그런 그 호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립공원인데, 그래서 이제 라이프스타일 자체가 여기 아웃도어라고 여기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외 활동에 이제 최적화된 그런 그 주 내지 여기 도시고, 그래서 이제 나이키의 그 본사가 이 포틀랜드 외곽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나이키와 전 세계에서 경쟁을 하는 그 독일의 아디다스의 미주 본사도 여기 포틀랜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는 그렇게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미국인들은 이제 되게 친숙한 콜롬비아 스포츠웨어라고 있습니다. 역사는 나이키보다 더 오래됐는데 여기도 본사가 있고, 그래서 뭐 그 아웃도어의 그 아주 메이저 회사들은 다 본사가 여기 있고, 이제 특이한 것은 그 인텔, 우리가 이제 아주 그 나식은 그 미국 그 최대 반도체 회사인 인텔이 그 자체 기준으로 최대 R&D 센터와 그 제조 공장이 오레곤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사는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남쪽에 있지만, 그래서 이제 좀 특이합니다. 아웃도어의 회사들이 다 몰려 있지만 또 이렇게 첨단 반도체 기업도 여기 있고. 네. 교수님 혹시 그러면 그 본사 가보셨나요? 그 나이키는 그 본사가 그 출입이 안 돼서요. 제가 뭐 여기저기 많이 서치를 해봤는데 매장은 가봤고, 그다음에 이제 앱도 제가 깔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나이키가 그 자체 앱을 통해서 그 특히 작년에 그 코로나 환경에 있어서 매출을 극대화했거든요. 그래서 편의성이나 이제 그런 걸 제가 한번 경험해보죠. 제가 진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주식 투자는 경험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앱도 한번 깔아봤습니다. 네. 왠지 본사에 있는 매장은 클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뭔가 다를 것 같아서. 자, 그 뭐 나이키도 그렇고 아디다스 같은 뭐 아까 콜롬비아 스포츠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런 스포츠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 민감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뭐 그 나이키, 아디다스, 뭐 룰루레몬, 이제 그 요가 팬츠, 레깅스 만드는 이런 데 이제 다 그 소비 관련 제품이고, 이제 광범위하게 보면 뭐 신세계 같은 백화점, 현대차 같은 자동차 회사 다 이제 경기 민감주, 소비 관련주죠. 그래서 나이키는
물론 이제 작년에 한두 분기 정도는 그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이제 극복을 하고 6월 말에 이제 최근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50년 역사상 최고의 실적을 발표해서 깜짝 시장에 놀라서 그날 주가가 15% 올랐습니다. 그래서 예. 매출은 전년 대비 거의 100% 증가한 123억 달러, 한 14조 원쯤 되죠,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니까 이제 스포츠화랑 스포츠웨어만 해서 한 분기에 14조 원을 판다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익도 사상 최대치를 갱신을 했고, 그래서 그 이제 나이키가 코로나를 극복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자체 홈페이지,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앱, 그다음에 이제 직영 매장 이런 데를 아주 고객과 끈끈한 관계를 맺어서 작년 여름에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 완전히 극복해서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네. 대단하죠. 네. 작년에 이제 최악일 때는 되게 어려웠던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전 세계 매장들이 자체 나이키 스토어들이 다 문을 닫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키가 그 운동 선수들 스폰서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많이 아는 뭐 골프는 타이거 우드, 뭐 네. 농구는 르바론 제임스, 그다음에 뭐 테니스는 나달, 그다음에 축구는 로날도, 뭐 이런 아주 거물급을 다 스폰서하는데 작년에는 또 뭐 실제 관중 없는 경기로 대부분 이루어져서 네. 타격이 많았는데 하여간 브랜드 가치를 계속 잘 유지하고 고객과의 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 디지털 전략이 여기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키가 하여간 코로나 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대표적인 그 소비 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네, 그러니까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나이키가 이렇게 전략을 잘 짤 수 있었던 방향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언급해주신 그 룰루레몬 같은 브랜드는 아마 뭐 스포츠에 좀 관심이 있거나 운동을 해보신 여성분들은 아마 잘 아시는 브랜드일 거예요. 저도 아는 브랜드인데 굉장히 그렇죠. 비싸거든요. 그래서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오히려 이렇게 프리미엄 스포츠웨어 시장을 선점을 해서 좀 매출을 극대화한 부분. 그래서 뭔가 좀 내가 프리미엄 옷을 입고 있다, 프리미엄 브랜드를 입고 있다라는 그런 소비자들에게 이미지를 씹어준 게 오히려 좀 비즈니스 모델을 영리하게 마련한 부분 가운데 하나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선순환이 룰루레몬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매장을 한번 방문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직접 관찰하는 걸 좋아하니까 정상가에 파는 레깅스는 125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만 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한 20%가 넘거든요. 뭐 20% 이상의 고성장을 매년 하지만 또 높은 마진을 유지하는 게 그렇게 프리미엄 브랜드를 유지하고 계속 고객한테 그런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그런 전략이 룰루레몬도 성공을 했고, 물론 나이키도 이제 그런 전략이 유효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미국 현지에 계시니까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알기 쉽게 이 미국 내 소비와 관련해서 주택 경기도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거예요. 보통 이게 같이 움직이는 지표니까 저희가 좀 알아봐두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 30년 넘게 미국을 계속 방문하는데 지금 이번 사이클이 물론 이제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런 리스크는 아직 상존하지만 거의 뭐 가장 경기가 좋은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이익도 그런 면에서 되게 호조를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주택이 갖는 되게 그 중요한 의미는 보통의 이제 중산층들은 재산 목록 1호가 주택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집값이 올라가면 이제 부의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집값이 올라가면 내가 부자가 됐구나 그런 이제 feel good factor 때문에 이제 소비가 늘어나는데 실제 5월 달에 발표된 미국의 그 주택 매매 가격을 보면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습니다. 35만 달러.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억이죠. 미국은 이제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평균 가격은 낮은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은행들이 여기는 또 이제 금융 규제가 많지 않아서 집값이 올라가면 또 추가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미국 소비를 상당히 그 당분간은 견인을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하나 안타까운 사실은 한국하고 유사한 점이 있는데 이제
한국의 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한국도 이제 네. 집값이 올라가고 이제 그렇죠. 공급 물량도 적고, 근데 미국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집값이 너무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디벨로퍼들이 마진이 높은 큰 집만 지으려 그러지 작은 집은 짓지 않으려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미국의 특이한 상황은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에도 재택근무로 허용하는 쪽으로 많이 얘기가 돼서 좀 더 네. 자기가 살던 집보단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그래서 큰 집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서 전반적인 작은 집의 그 공급이 좀 부족해서 이러한 음. 생애 최초의 주택 구입자, 20, 30대들이겠죠. 이런 젊은이들이 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기 사이클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자동차 시장이거든요. 자동차 시장은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보통 그 재산 목록 1호가 집이고 2호가 그다음이 이제 자동차죠. 자동차죠. 네. 그래서 이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미국인들은 평균 뭐 가구당 자동차가 한 2대가 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음. 없이는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인데 최근에 보면 이제 먼저 수요 측면에 있어서는 완전히 정상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5월 달 수치를 보면 연율화 시킨 그 자동차 승용차 판매가 한 1,700만 대. 그러니까 이제 네. 코로나 팬데믹 이전 상황으로 완전히 정상화가 됐고, 예. 특이한 사항은 최근에 그 경기가 회복되고 이제 가게들이 그 자금이 많아서 그런지 자동차 판매 가격, 신차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서 3만 음. 8천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대당 4천만 달러, 4천만 원이 넘는 네. 그런 양상을 보여서 그만큼 경기가 좋고 자동차 회사들도 이익을 상당히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완전히 네. 자동차 신차 판매 시장은 셀러스 마켓으로 전환이 됐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국내 이제 현대, 기아차 이런 업체들이 이제 미국에서도 현지 생산도 많이 하고 수출도 많이 하는데 상당히 미국에서는 매출이나 이익을 상당히 양호하게 누릴 것 음.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미국의 주택 시장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셨고요. 자, 다시 오레곤 포틀랜드로 저희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에 대해선 얘기를 했고 아까 그 재미있는 사실이라고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인텔도 같이 나이키랑 있다고 그 포틀랜드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게 전혀 이 다른 업종이 이 도시 안에 산존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데 이 두 기업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구 한 60만 정도 되는 중간 사이즈의 도시에 세계 최대의 스포츠웨어 의류 기업이 본사가 있고 음. 또 동시에 미국의 그 반도체 자존심, 지존이라고 할 수 있는 인텔이 최대 R&D 센터랑 이제 반도체 라인을 갖고 있다는 게 되게 공교롭죠. 그래서 이제 네. 그 두 회사를 비교해 보면 물론 이제 공통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둘 다 이제 고성장 산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스포츠웨어, 스포츠 신발하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저희는 생각하죠. 그리고 뭐 대부분 저희 청취자분들도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한 켤레는 집에다 갖고 계실 텐데 네. 그 스포츠웨어가 아주 고성장을 하는 산업입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전 세계 음. 의류 산업이 지금 연 한 4% 정도밖에 성장을 못 하는데 네. 스포츠웨어랑 신발은 그거의 2배가 넘는 8, 어. 9%연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네. 구조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이제 일상에서 입는 옷과 스포츠웨어의 이제 경계도 점점 없어지고 서울 그렇죠. 거리를 보면 편안하게 물론 뭐 주말에는 운동화 신는 사람도 많지만 여성분들 보면 위에는 회사 가는 복장에 운동화 신고 캐주얼화를 신는 분들도 되게 많죠. 많거든요. 그래서 네.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의류 산업에서 그 캐주얼화는 이제 대세고 특히 이제 코로나 그 사태가 이를 좀 가속화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스포츠웨어 신발은 고성장 산업이고 물론 당연 이 이제 반도체, 인텔이 속한 반도체도 두 자릿수 성장을 계속 하는데 네. 두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좀 틀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기업을 투자를 항상 생각할 때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속성을 이제 살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신발 업체가 훨씬 종업원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실제 나이키가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본사 기준으로 따져도 인원이 훨씬 적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런가요? 나이키는 네. 직접 자기네가 제품을 만들진 않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 전에 이제 애플과 마찬가지로 애플도 아이폰을 직접 제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나이키도 신발이나 의류를 기획하고 브랜딩하고 고객 관리하고 제품 판매 마케팅만 하지 실제 그 음. 생산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이런 데 다 아웃소싱을 해서 현지 그렇죠.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본사 인원이 한 10,000명밖에 안 돼요. 나이키가 여기 포틀랜드에. 반면에 네. 인텔은 삼성전자 비슷하게 수직 계열화가 돼서 제품을 반도체 설계하고 생산을 다 해서 인원이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 이상, 오레곤만 해도 2만 명이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나이키가 보통 우리 국제금융시장에서 좋아하는 자산 경량화 모델, 직접 제조를 안 하는 그런 음.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가총액을 놓고 보면 나이키가 시가총액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네. 인텔을 제쳤어요. 그러니까 아. 대단하죠. 네. 그래서 이익은 아직까지 인텔이 좀 더 이익이 많이 나는데 음. 인텔은 성장성이 앞으로 없다고 시장이 평가를 하고 왜죠? 나이키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전략의 미스, 그다음에 R&D를 음. 잘못 투자하고 그러면서 여러 번의 실패를 계속 겪으면서 업계에서 입지가 계속 좁아집니다. 그래서 네. 기존 비즈니스에서 계속 그 이익은 많이 창출하지만 그러니까 IT 업계가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마트폰이 대중화가 되고 AI가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고 머신러닝이 중요하고 이제 이런 쪽에 그 인텔이 계속 뒤처지고 있어요. 그래서 음. 퍼가 인텔이 그 12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 그렇군요. 2분기 실적 발표한 네. 삼성전자보다도 퍼가 낮을 아. 정도로 시장이 이 회사의 성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네. 반면에 나이키는 항상 퍼가 한 30배 정도에 거래됐고 어. 최근에는 더 그 성장성에 대한 투자가 더 그 높은 프리미엄을 주면서 퍼가 한 음. 37, 8배 좀 너무 최근에 많이 오른 경향은 있지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무슨 신발 회사가 이렇게 좋을까 그러는데 이 아주 좋은 업종에서 엄청난 성과를 내고 그러한 음. 그 믿음이 계속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월가에는 상당히 굳건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거의 네. 300조 원에 육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300조 원에 육박한다고 말씀해 주신 만큼 이 300조 원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하고도 좀 비교를 해 보면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높은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이런 기업들 더한 금액보다도 훨씬 많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죠. 월가에서도 네. 앞으로 이 나이키라는 기업 자체를 굉장히 이제 좋은 기업이라고 평가를 하고 좀 희망을 좋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계속해서 고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저력이 어디서 나올까 좀 궁금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이제 뭐 핫한 카카오랑 네이버를 더한 시가총액의 2배를 곱해도 나이키 시가총액보다 적죠. 네. 그다음에 이 같은 업종에서 이제 2위를 하는 독일의 아디다스가 시가총액이 한 80조 원이 좀 넘으니까 음. 그것만 해도 이제 카카오 시가총액보다는 크죠. 그만큼 이 그 스포츠웨어 그 신발 산업이 고성장 산업이고 이익도 많이 내고 이 두 회사는 틀림없이 그 계속 좋은 성과를 낼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네. 살펴보면 그 나이키는 그 처음에 이제 그 창업을 했던 그 필 나잇이라는 분이 이분이 전에 그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책도 썼어요. 음. 슈덕이라고 신발에 그 빠진 그 신발을 좋아하는 사람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음. 이분도 육상 선수를 했고 공동 창업자인 그 빌 바우먼이라는 그 분도 그 미국 대표팀 육상팀 코치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네. 얼마 전까지 CEO를 했던 마크 파커라는 분도 자기 그 대학교에서 육상 선수를 했고, 그러니까 이 아. 경영진 창업자들이 어떻게 신발을 만들어야지 이 뛰는 선수들이 사용자가 잘 그 좋아하는지 그런 일단 뭐 기본 DNA가 성공돼 그렇겠네요. 있고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글로벌 공급망 체인을 잘 관리해서
그다음에 이들과의 신뢰가 되게 돈독합니다. 갑을 관계이지만 그런 일방적인 그 하청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믿음이 있는 윈윈하는 그런 그 파트너십을 잘 구축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R&D를 투자를 해서 신발을 만드는데 혁신, 엔지니어링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 점이 주요를 했고, 그다음에 나이키는 그 디지털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잘 성공해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소비자들이 온라인 앱을 통해서 자기네 제품을 찾기 그러한 이제 작업들을 전략을 잘 해서 그런 여러 가지 한 서너 가지 요소가 결합이 돼서 나이키가 여기까지 온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도 분명히 이런 비즈니스 모델로 좀 앞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일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이미 성장을 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기업들을 좀 저희가 앞으로 주목해서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나이키, 아디다스는 이제 뭐 글로벌 플레이어여서 뭐 거기에 버금가는 회사들이 심지어 중국에도 없습니다. 중국에 이제 안타라는 회사도 이제 로컬 플레이어죠. 근데 이제 한국에는 필라 홀딩스라고 그 윤 회장님과 그 패밀리들이 이제 경영을 하는 필라 브랜드를 갖고 전 세계에서 이제 스포츠웨어를 공급하는 회사가 제 생각에 상당히 주목을 할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의 그 비즈니스 모델도 되게 재밌는데, 이 회사가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골프 용품 회사의 그 대주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뉴욕에도 상장돼 있는 아큐시 넷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많이 하는 타이틀리스트 공이 있죠. 네. 그 공하고 미국에서 골프 신발 제일 많이 만드는 풋조이, 그다음에 이제 우리 퍼팅 그린에서 치는 스코티 캐메런,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 회사의 그 대주주를 필라 홀딩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영은 윤 회장 패밀리가 관여를 안 하고 이사회를 통해서 회사를 컨트롤하는데, 요즘 뭐 골프가 전 세계적으로 호황이니까 그러니까요. 올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그다음에 중국 비즈니스도 잘 돼서 거기서 이제 필라 로열티가 많이 들어오고 지분법 이익도 많이 잡힐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가총액이 한 3조가 좀 넘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나이키가 280조 원이니까 제 생각에는 주가가 나름대로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고, 최근에는 부채 축소에 많이 집중을 했는데 현금 흐름이 캐시플로우가 많이 좋아진다고 해요. 그러면 배당도 좀 늘어날 것 같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물론 글로벌 플레이어랑 비교하기에는 좀 작은 로컬 리저널 플레이어 수준이지만 여러 가지 좋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이제 저는 보고, 그런 면에서 필라 홀딩스를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름방학 서학개미 특집으로 주식연구소 미국 현지에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남우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